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겠다는 약속, 그 무엇보다 서로에게 진실하겠다는 약속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5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아끼며 나름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고 믿었죠. 적어도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의심은 관계를 해친다고,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의심이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유일한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여성이 우연히 마주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치열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주의 피로를 씻어내듯 남편과 함께 맥주 한 캔씩을 나눠 마시며 TV를 봤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우스운 장면에 함께 웃고 별것 아닌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의 소박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먼저 씻고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천천히 욕실로 향했죠.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데 대략 20분 정도 걸렸을까요? 그녀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침대로 들어가려던 순간 그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아니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남편의 베개 밑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천천히 남편의 베개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통화는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통화 녹음이 켜진 채로 말이죠. 핸드폰을 들어 올린 순간 그녀는 통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2분. 그녀가 샤워하고 머리 말리던 그 시간 내내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잠든 척하면서 말이죠.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를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어요. 그들이 헤어진 지는 5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그 여자 이야기를 한두 번 꺼낸 적이 있었죠. 완전히 정리된 과거라고,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다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남편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나도 보고 싶어. 진짜로. 남편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보고 싶다니. 결혼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들었습니다. 차마 듣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왔었는데 자는 거 보고 그냥 나왔어. 깨울 수는 없잖아. 이 대목에서 그녀는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지 알아차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죠. 그날 남편은 새벽 2시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결에 희미하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간 거였습니다. 그녀가 자는 걸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아니, 만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죠. 너 아직도 거기 살아? 지난번에 말했던 그 카페 근처? 응, 아직 거기 있어. 이사 가기엔 여기가 편해서. 나 지금 차 가지고 나왔는데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미쳤어? 지금 몇 시인데? 그리고 너 결혼했잖아. 알아. 근데 그냥 보고 싶더라고.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요하게 만나자고 했고 그 여자는 거절과 수락 사이를 오가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이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만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였죠. 그녀는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의 안부를 물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연애 상황까지 캐묻더군요.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건 왜 물어보는데? 그냥 궁금해서. 너 같은 사람이 혼자 있을 리 없잖아. 너나 잘해. 결혼했으면 아내한테 잘해야지. 잘하고 있어. 근데 너랑 통화하는 거랑은 별개잖아. 별개라니. 결혼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와 새벽까지 통화하는 게 아내에게 잘하는 것과 별개라니. 그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르죠. 혹은 혹시나 하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오해일 거야. 남편이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근거 없는 믿음 말이에요. 그녀는 핸드폰을 조용히 다시 베개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반대편 끝으로 가서 누웠어요.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녹음 파일의 내용이 재생되고 또 재생됐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만나자는 말,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악몽 같은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 잘 잤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내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겨우 그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남편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그냥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이 나간 후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더군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력함 때문인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일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커플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사람들도 다 행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각자의 비밀과 거짓말을 안고 사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정말로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치킨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사왔어. 자기 좋아하는 순살로 샀어.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함께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어젯밤의 통화 내용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는 남편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어요. 그 여자와의 통화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 파일은 남아있더군요. 아마 남편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거겠죠. 그녀는 그 파일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어요. 언젠가 이 문제를 꺼내야 할 때가 올 테고 그때 남편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갔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균열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켜보기로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일인지 확인하기로 한 거예요. 혹시 아나요? 그 통화가 정말 우연이었고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을까요? 그녀는 곧 알게 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원래 회식이 잦은 편이었으니까요. 늦을 것 같아. 12시 넘을 수도 있어. 조심해서 다녀와.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어. 자기도 일찍 자. 남편이 나간 후 그녀는 혼자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11시쯤 되어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죠. 그런데 침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무언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남편은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집 도착했어. 자고 있더라. 회식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고 온 거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핸드폰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발뺌하지 못할 만큼의 증거가 말이죠.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했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서 그녀는 남편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깔아둔 앱이었어요. 어젯밤 남편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 봤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더군요. 그녀는 그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한 카페의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죠.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사는 곳 근처 카페라고 했었죠. 남편은 그곳에서 그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회식 어땠어? 그냥 그랬지. 신입 환영회라고 했는데 결국 부장님들 술자리더라. 어디서 했어? 회사 근처 고깃집. 왜? 그냥 궁금해서. 맛있었어? 괜찮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두세 번씩 그 여자와 통화했고 적어도 2번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시간, 만난 장소까지 전부요.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마다 가짜 웃음을 지어야 했고 남편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꾸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꿈,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꿈.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뺨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남편의 부정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5월 초 어버이날을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댁에 함께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당신 혼자 가기는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자. 무슨 일인데 주말에 나가야 해? 급한 프로젝트 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그녀는 그날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집을 나갔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위치 추적을 확인해 보니 또 그 카페 근처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카페로 향했죠. 30분쯤 걸렸을까요? 카페 앞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테라스 자리에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달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증거로 남긴 거죠.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죠.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 다 끝났어. 진짜 힘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뭐 먹을래? 저녁 같이 먹자. 난 괜찮아. 먼저 먹어.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TV를 켰어요.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출근하고 그녀도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모든 걸 꺼내놓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저장해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위치 기록,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왠지 모르게 단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으니까요.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벌써 왔네. 저녁 뭐 먹을까?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거실로 나와. 앉아서 얘기하자. 당신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대답해.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냐고.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보통 사람들 다 연락하고 지내잖아. 왜 그래? 전 여자친구랑도?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3달 전 금요일 밤. 내가 샤워하고 있을 때 전화했지. 42분 동안 통화했어. 기억나? 그건 보고 싶다고 했지. 만나고 싶다고 했고. 집에 왔다가 나갔다는 얘기도 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지. 그 후로도 계속 만났잖아. 지난 금요일에도 만났고 어버이날 주말에도 만났어. 회사 일이 생겼다면서 거짓말하고.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이 뭐가 있어? 3달이야. 3달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다 봤다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걸 들으며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진짜로. 녹음 파일 속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할게.
들어줘. 설명? 뭘 설명하는데? 결혼한 남자가 전 여자친구한테 보고 싶다고 하고 몰래 만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그 애랑 헤어진 게 아직도 아쉬울 때가 있거든. 아직도 아쉽다고?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야. 3년 동안 나랑 살면서도 전 여자친구가 아쉬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당신이랑 행복하다고 믿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당신은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나랑 살았던 거야? 아니야. 자기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거짓말하는 게 사랑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있을 뿐이었죠. 그 사람이랑 뭐 했어? 만나서 뭐 했냐고. 그냥 커피 마시고 얘기했어. 그게 다야? 응. 진짜야. 믿을 수 있을까? 당신 말을. 남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야. 맹세할게. 우리는 그냥 얘기만 했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왜 만난 거야? 그냥 얘기만 할 거면 왜 굳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만난 거냐고. 그냥 궁금했어.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날 생각하는지.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3달 동안 계속했으면서 다시는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완전히 내 잘못이야. 남편이 일어나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지금 당장은 당신 손도 잡기 싫어. 자기야. 나 좀 혼자 있을게. 당신은 나가 있어. 어디로? 어디든.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친구 집에 가 있을게. 진정하면 연락해줘. 남편은 간단히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눈물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었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남편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친구 집 도착했어. 진정되면 얘기하자. 정말 미안해.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문자로만 연락했어요. 남편은 매일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간단히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했죠. 괜찮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에게만큼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우리 남편이 전 여자친구랑 몰래 만나고 다녔대. 뭐? 그 인간이? 미쳤네. 이혼해야지.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뭐? 잘 모르겠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건지. 너 지금 혼란스러운 거 알아? 당연해. 근데 생각해봐. 그 사람이 3달 동안 거짓말하면서 다른 여자 만났어. 그걸 용서할 수 있어? 모르겠어. 몸은 안 섞었다고 하더라. 그게 중요해? 감정적으로 바람 피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감정적 분류는 분명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였죠. 몸은 충동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감정은 다릅니다. 감정은 선택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무시할 순 없잖아. 3년이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3년 중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지. 어쩌면 계속 그 여자 생각하면서 너랑 살았을지도 몰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구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어요. 미안. 너무 심하게 말했지. 근데 있잖아, 내 생각에는 일단 시간을 가져봐.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 거야.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그 사람하고는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그녀는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는 거였죠.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기다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TV를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들.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꾸준히 연락을 했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도 간단히 답장했죠.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응. 밥은 잘 먹어? 먹고 있어. 보고 싶어.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이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던 거예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요즘 아들이랑 잘 지내고 있니?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언제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놀러 와. 아버지도 너 보고 싶어 하시더라. 네, 시간 되면 갈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게 당연했지만 그래도 씁쓸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비밀과 거짓말로 얽혀 있는 삶이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이틀 후 남편에게서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자기야. 오랜만이다. 남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건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그리웠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문자로만 하니까 답답해. 자기야, 나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제대로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만나서 얘기해야 했어요. 언제? 자기가 편한 때. 아무 때나 좋아.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통화를 끊은 후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하자고 해야 할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 사이에 답을 찾아야 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무엇을 입을지, 어떤 표정으로 남편을 대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결국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어요.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죠.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카페였습니다. 일부러 낯선 곳을 선택했어요. 두 사람이 자주 가던 곳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페에 들어서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계속 시계를 보고 있더군요. 그녀를 발견하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왔구나. 응. 뭐 마실래? 주문할게. 아메리카노. 남편이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남편이 커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고마워. 응.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많이 힘들었지? 당연하지. 안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 한 달 동안 몇 번을 들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 사람이랑은 정리했어? 응. 다 정리했어. 연락도 완전히 끊었고. 믿을 수 있을까?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모두 확인시켜줬어요. 정말로 그 여자와의 연락이 끊긴 것 같았습니다. 차단도 했어.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 왜 이제야? 응? 왜 이제야 끊은 거냐고. 진작 끊었어야 했잖아.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아니 최소한 결혼하고 바로 끊었어야 했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당신이 그 사람 좋아했어? 지금도? 아니. 거짓말. 진짜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럼 전에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그랬어. 그 애랑 헤어지고 한동안 힘들었거든. 근데 자기 만나면서 괜찮아졌어. 자기를 사랑하게 됐고. 그런데 왜 다시 연락한 거야?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년 말쯤이었어. 우연히 길에서 그 애를 봤거든. 멀리서였는데 확실히 그 애였어. 그때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이 났어. 좋았던 기억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궁금했어. 잘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연락했고 만났고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렇지? 응. 맞아.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참 웃기다. 우연히 봤다고. 그게 이유가 돼? 이유가 안 되는 거 알아. 변명도 안 돼.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 나보다 좋았어? 아니야. 남편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더 좋아. 진심으로. 자기 없으면 난 안 돼. 그럼 왜 그랬어? 내가 좋다면서 왜 다른 여자 만났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순간이 3달이나 갔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죠. 2시간 가까이 얘기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나도 용서하고 싶어. 진심으로.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 당신이 그 사람한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 그 목소리 톤. 나한테는 절대 안 쓰던 그런 따뜻한 목소리. 앞으로는 자기한테만 그렇게 할게. 약속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결혼할 때도 약속했잖아. 서로한테만 충실하겠다고. 근데 그 약속은 뭐가 됐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이 된 후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죠. 시간을 좀 더 줘.
아직 결정 못했어. 얼마나? 모르겠어. 한 달? 두 달? 확실히는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제발 포기하지만 말아줘.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응.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내야 할까요?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다른 답을 원했어요. 그 후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연락했지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것들을 했어요. 책도 읽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수다를 떨었죠. 남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딜만해졌어요. 어떤 날은 남편 생각을 하루 종일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이 편해질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굳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나 요즘 남편이랑 좀 안 좋아. 무슨 일인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만났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머리로는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듣더라. 엄마가 답을 줄 순 없어.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야. 근데 한 가지만 말해줄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무슨 뜻이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안고 사는 건 너만 힘들어. 상대는 모르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 용서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야. 그럼 용서하라는 거야? 아니. 용서한다고 꼭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야. 용서하고 끝낼 수도 있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요. 며칠 후 그녀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남편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았어. 시간 장소 말해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도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어요. 그녀를 보자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왔어? 응. 앉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봤어요. 나 많이 생각해봤어. 응. 나도.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화가 나. 당신이 한 일이 용서가 안 돼. 알아. 근데 동시에 당신 없는 삶도 생각해봤어. 그것도 두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마지막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후회 안 하게 할게. 조건 있어. 뭐든지 할게. 핸드폰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당연하지.
위치 추적 앱은 계속 켜둬. 어디 가는지 알아야 해. 알았어. 회사 회식이든 뭐든 거짓말하지 마. 늦어도 연락하고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 말해줘. 응, 다 할게. 부부 상담 받자. 혼자서는 이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아. 좋아.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거짓말하거나 배신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바로 이혼해.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침묵도 나눴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갈까? 응.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색했습니다. 2달 만에 함께 집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죠. 짐 정리할게. 남편이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잘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후회하게 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꾸준히 상담도 받고 핸드폰은 항상 열어두었고 어디를 가든 연락했으며 회식이 있을 때는 미리 말했습니다. 그녀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계속 의심했어요.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의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는 일관된 행동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3달이 지났습니다.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많이 회복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옛날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날 때도 있었죠.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나? 뭐가? 그 사람. 가끔. 아주 가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도 가끔 그때 생각나. 당신이 전화하던 그날 밤. 미안해. 사과는 이제 됐어.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 중이야.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모든 배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끝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에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성의 고통과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뢰의 의미, 용서의 가치,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요. 중요한 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성은 관계를 회복하기로 선택했지만 누군가는 끝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라면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권리예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흉터는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그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일 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